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민주당의 하는 행태가 민주주의에 합당한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하는 지금 정치적인 행위가 민주적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모라는 기자 출신으로서 자유우파 인플루언서를 자처하는 사람이 민주당은 전라도가 하면 민주당이 하고 자유우파는 국민의힘이 하라고 하면은 TK가 한다. 민주당은 지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는 당이 시킨 대로 한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 유튜브에. 그러자 공산자파들이 그 정모 씨의 인플루언서의 말을 빌려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이고 이재명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적할 것이 없고 국민의힘과 자유우파는 어리석거나 혹은 미숙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깨놓고 이야기하면 경상도 사람이니까 전라도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극단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전라도를 옹호하는 편이고 또 내 처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중립적인 입장이고 조금 중립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될 수 있으면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한 오래전인 이야기인데 좀 애들도 어릴 때 내가 조금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전라도를 비판을 하면은 애들이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말을 질문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감정 해소나 국민 통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책도 읽고 또 연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고민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과연 민주당은 민주주의 혹은 전라도 쪽은 조금 민주적이고 TK 쪽은 조금 권위적이라서 반민주적이냐? 이 북두 시민혁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북두 시민혁명군이 젊었을 적에 전라도 처갓집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책도 읽으면서 문득 보게 된 것이 전라도에는 마을마다 마을 앞에 정자가 하나씩 있었어요. 전라도 말로 시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뭐 하는 곳인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모정, 모랑이 띠모자예요. 띠풀이나 지퍼로 그게 뭐예요? 띠모. 그 모정, 지붕이 띠풀이나 지퍼로 만든 정자, 소박한 정자라는 뜻이에요. 모정, 소박한 정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정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이 농사를 입구나 마을 그 주변에 딱 그 중간 정도에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휴식도 취하고 잠깐 잠도 청하기도 하고 또 뭐 식사나 참 같은 걸 먹기도 하고. 근데 주된 임무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 마을의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을 회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하의상달, 즉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면서 서로 실천하고 또 위로 전달하기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시정 혹은 모정 문화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조금 발전했다,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상도에는 이런 시정 문화가 없고 이 주가오 구조로 이렇게 이 북두 시민혁명군이 경상도에 살았기 때문에 경상도에는 집집마다 아무리 조금 작은 집이고 소박한 집이라도 사랑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에 가보면은 이 주택에 대한 그런 큰 개념이 없고 아주 그 동네 유지들은 기와집을 덩그렇게 잘 지어 놓고 사는데, 이 예전에, 지금이야 다 집들이 좋지만 예전에 한 40년 50년 전에를 볼 적에는 이 경상도 쪽보다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듯한 느낌을 이 북두시민혁명군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랑방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이 경상도는 가부장적이라서 방에도 아버지의 방이 따로 딱 이 독립적이면서 어떤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 전라도에 가보면은 일반 주택에 그렇게 주택을 아주 그 동네 유지가 아니고는 크게 좋은 집들을 잘 짓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가라든가 이런 게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아주 경상도에는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에는 고가가 별로 없어요. 뭐 물론 아주 유명한 집들이 남아 있는 곳도 있지만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는 사랑방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는 공개석상이 아니고 사랑방에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은밀하고 공개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아주 비민주적이다, 또 음모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만으로,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전라도는 민주적이고 경상도는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화법, 언어적인 습관을 무시한 편향된 시각이라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전라도는 세상에 떠도는 말로 처음은 굉장히 아부하듯이 잘하는데 헤어질 때나 끝날 때는 뒤통수를 친다 혹은 배신을 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이런 말이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이유, 근거를 북두시민혁명군이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노무현을 지원했던
어떤 창신섬유라고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던 강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배신한다는 이런 속설을 너무 듣기 싫어서 자기가 노무현을 떠나려고 몇 번 마음 먹다가도 그 말 때문에 전라도 사람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있었다. 또 장세동이의 가장 측근인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장세동이 또한 그와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 배신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더 충성을 했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제시하는 말은 이런 말들이 이 세상에 통용되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관찰한 바로 의하면은 전라도 사람들의 말은 언어적인 습관은 자기의 내심 혹은 자기의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한 어떤 덕담에 가까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주 공궁에 처해 있다든가 무슨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면은 아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이 상대방 사람들을 이 조금 비근한 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내가 잘났으니까 왔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뜯어먹을 게 있어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언어적인 습관으로 잘 오셨다. 뭘 도와주겠느냐. 뭘 도와드릴까. 설사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런 덕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제 왜 그렇게 이 북두 시민군이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런 말들이 오가는데 전라도 사람들끼리는 아무런 오해가 없어요. 왜 그건 덕담으로 그냥 언어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전라도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지의 사람들은 처음 갔더니 아주 이 사람이 자기 입장을 배려해주고 생각하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나를 굉장히 잘 대해주네 이렇게 확대 해석한다고 저는 북두시민혁명군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냈는데도 그 책에도 그런 말을 써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어디서 좀 팔렸는데 저 강릉에 사시는 무슨 지금은 은퇴하셨겠지만은 그 우체국의 뭐 국장인가 우체국 소장인가 하시는 분이 어찌어찌 연락을 해가지고 내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리구이를 한 십몇 년 더 된다 한 십몇 년 전에 그 사람이 그 오리구이집에서 내를 대접하면서 그 글이 너무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썼다고 그 소주를 한 잔 사준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말을 할 적에 자기의 내심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내한테 올 적에는 공궁에서 혹은 내가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오늘 만났던 상황이 바뀐다든가 사정이 변하면은 전라도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처음에 뭐 덕담으로 한 거고 이렇게 무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타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 처음에 내한테 이런 약속을 하고 참 따뜻하게 대하더니 결국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처음에는 말로 엄청나게 내를 따뜻하게 대해줘서 내가 좀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를 무슨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계산이 있어가지고 전라도 사람한테 잘해주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어찌 한번 써먹으려고. 그런데 자기가 써먹으려고 할 때 전라도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전라도 사람이 뭐 자기를 이용한다든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기대만큼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또 조금은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김대중을 욕을 할 때에 김대중이 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김대중은 이러면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약속을 어긴 적밖에 없다. 이 말이 내가 전라도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대화의 언어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타 지역 사람들은 김대중이 저거 말이야 거짓말만 하더니 약속을 지킨 적이 없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전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라도의 그 언어적인 습관을 나는 캐치를 한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내를 배려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나도 전라도 사람처럼 그까지만 이해를 한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에게 기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언어적인 습관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말들을 해도 큰 기대도 안 하고, 또 큰 뭐 그런 걸 하지를 않습니다. 아, 이게 언어적인 습관인 뭐라 그럴까요? 덕담이다. 뭐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한 덕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적인 습관이 사회적인 행동이나 정치 행위에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대화법이 어떠냐 하면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주장을 처음부터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양보를 안 해요. 고집스럽게 막 꽈뻑뻑 지르면 목소리를 음성을 높이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법에서 이 전라도에는 모정이랄까 시정의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체적으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뭐 이장님 수고합니다. 덕담으로 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하고 대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적 습관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그렇게 합의된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은 뒷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해놓고 뒤에서 이런 말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큰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모정해서 합의를 보고 일률 개인적으로 항의가 오는 거를 그 대표자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런 이 전라도의 어떤 그런 거를 들여다볼 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경상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워낙 자기 주장들이 세고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 고집들이 세고 하니까. 그래서 그룹들이 몇몇이 소수에서 모여가지고 사랑방에서 몇몇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그 합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나간다. 쉽게 말하면은 미괄식이에요. 조금씩 결론을 내고. 이 전라도 모정은 모정에 모여가지고 큰 합의를 보고 그 조그만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는 최종 결론안이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수정안하고 끝이 달라요. 근데 경상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안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끝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사람들에게 하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끝에 바뀐다 하는 말이 이런 언어적인 습관과 정치적 행위에도 드러난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묘한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라도에는 이 지역 유지라든가 이게 워낙 논밭이 크고 이렇게 대주주들이 많았어요. 그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해방전국 박정희가 이 출발하기 전에는 전라도가 훨씬 부유하고 문화 수준이 높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대지주라는 몇몇 계급에 속했고 나머지들은 다 소작농이었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문화 수준은 낮았지만은 그 고급 문화가 전라도에는 있었습니다. 그 전라도에는 계급 차이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주에게 그 시정이나 모정에서 합의 본 주민들 소작 요구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도 그 시정이나 모정에서 만들어진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그 유지 대지주들에게 성락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안이 이 주민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대지주가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전라도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북한의 수령체제에 대해서 그 몸에 익은 거예요. 자기들이 합의를 해가 올리더라도 자기보다 권한이 센 대지주가 결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낸 안에 대해서 묵살해도 아무런 극이 없습니다. 이 정치 행위에도 그래요.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김대중이가 이렇게 하라 하면 그거를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런 이루어지냐 하면은 적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지주고 무마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전라도의 문화를 언어적인 습관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때 이런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경상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래로부터 예를 써가지고 이렇게 합의안을 가져갔는데도 계급차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지주가 없어요. 거의 뭐 비슷비슷한 형편으로 조금 잘 사는 사람, 조금 못 사는 사람 정도예요. 왜냐하면 논밭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큰 들판이 없으니까. 물론 몇몇 지역에는 큰 벌판이 있지만은 그러면 그 인구수가 좀 많고 이래서 그 지주하고 그 어떠한 그 평민들의 차이가 요즘 말로 하면 이 농사로만 말하면은 중소기업하고 막 일반 그 사원 정도의 수준이에요. 소작농이니까. 그 대신에 지식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 신뢰라든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론을 내 가지고 그 갔을 때 지주라든가 양반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경상도 사람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 네가 말이야 우리의 노고를 무시하냐면서 벌컥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19고 부마 사태고 박정희의 몰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 경상도의 완고함이 정변을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민주당이 따르는 그런 방식이고 하위 상달이고, 이 대구나 부산은 영남은 위에서 국민의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이런 말은
그 언어적인 습관이라든가 정치 문화를 무시하는 그런 차별적인 그런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볼 적에는 이 전라도에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어요. 그 수령 체제라 할까, 절대적인 그 대지주에게 기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그 어떤 사회 문화이고, 그것이 언어 습성으로 드러나고, 그런 언어 습성에서 의사결정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젊을 때 고민하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경상도는 처음 시작부터 조그만하게 여론을 모아가면서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안이 딱 나오면 그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라도는 처음에 서로 덕담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합의가 잘 됩니다. 합의가 된 대신에 끝에 최종안은 합의와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조차도 경상도는 완고하게 그 자기들의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자기가 뭔데 마음대로 바꾸냐고 격렬하게 그 결정안에 대한 고수의 입장을 밝히는 반면에 이 전라도는 또 그 어떤 절대 어떤 수령, 절대 리드에서 빠꾸가 되면은 경상도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전라도는 그거를 완고하게 밀어붙일 입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지주로서 그들의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도에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들의 명예를 지식인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 뿐인데,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대우를 못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주민의 안도 이 최종 결론에 이르면은 처음과 다르고, 그 최종 결정안조차도 대지주에게 가면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지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논리 체계가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의사결정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전라도에는 대지주 같은 어떠한 절대적인 지역의 신봉자 혹은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들이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결집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분을 이 주민들에게 달콤한 꿀 같은 것을 잘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동학난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분을 안 할 때 경제적인 배분이 대지주들이 똑바로 못할 적에 고부군수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은 참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에는 경제적인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보면은 전라도가 민심을 반영하고 경상도는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의사결정 체계라든가 과정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를 무시한 그런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자유우파 인플루언서인 정모 씨는 그런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어떤 개인적인 위치라든가 감정,
자기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에 비해서 보상이 작다. 아니면은 혹은 지금 종북 좌파들의 세상이 되었으니 자기가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쪽으로 전향을 하려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어떠한 재수출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북두시민혁명군은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은 그 시정문화, 모정이라고 하는데, 모정, 소박한 정자에서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뜻들이 만약에 경상도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 의사결정이 됐다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의사가 결집되더라도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게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것 같지만은 북한하고 똑같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재명이의 공천 과정에서 봤는데 그 공천 과정이 과연 그 지역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라도 광주의 그 공천이 거의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됐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민주적이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상 처음에 안에 합의한 거는 맞지만은, 그리고 끝에 결론이 달라도 전라도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라도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라도에서 요구하면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에서 요구하면은 민주당에서 하는 척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하라고 하면은 경상도는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전라도의 단합인 것처럼 보이고 경상도 혹은 자유우파가 조금 지금 혼란스러워 보이는 하나의 요인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오늘의 한국의 정치 현실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전라도 사람들이 요구하면은 민주당이 하고가 아니고, 전라도 사람이 요구를 하면은 민주당은 하는 척하고, 국민의힘이 하라고 하면은 지지자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한다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하라고 하면은 경상도는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단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에 분열이 있고, 국민의힘은 단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혼란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의 좌우파를 들여다보면은 민주당은 단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내부 분열 중에 있고, 국민의힘은 단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혼란스럽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론과 경상도의 언어습관과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한 결과다. 이런 의미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보는 오늘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결코 민주적이지 않고 국민의힘 자유우파들이 단합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결코 단합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에 대한 충언과 좋은 말씀들을 댓글에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요구라든가 이것을 반영하여서 조금 여러가지 도구라든가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채찍질을 혹은 매질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더욱 훌륭한 유튜브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